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 사이 8.15 광복절 행사를 두고 빚어졌던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행사 개최 장소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당초 예정대로 기념식은 한인회관에서, 리셉션은 뉴욕시 의사당에서 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18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 공동주최단체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영사는 뉴욕시 의사당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리셉션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생각한다며 총영사관에서도 성공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 행사는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과 오후 5시 30분 뉴욕시 의사당에서 뉴욕 한인회가 주관하는 리셉션 등 2개 행사로 나뉘어 열리게 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과 관련해 리셉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뉴욕 한인회와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갖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나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재외국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해외 여행객이 2천만 명을 넘어서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700만 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 장관이 위난 상황에 대비해 5년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위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거주, 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정명령은 무산됐는데요.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18일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 발표가 나온 지 25일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18일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8페이지 분량의 재상고심 요청서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확실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9명의 대법관이 있을 때 심의돼야 한다며 대법관이 충원됐을 때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앤터니 스켈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법원은 8명의 대법관으로 1명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재상고심은 대법관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 현재 8명의 대법관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요청서를 제출한 이안 거신곤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관 사망 등으로 인한 공석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제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가 내린 교과지침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위안부의 역사를 적시한 공립고등학교의 역사와 사회교과서 교과과정 지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8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비극적 역사에 관해 가르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잔혹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도운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입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주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공립고등학교 10학년 세계사 수업에는 위안부가 제도화된 성노예제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6개월간 선거자금으로 $2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선거자금 모금으로는 경쟁자인 토비엔 스타비스키 현역 의원을 제쳤습니다. 18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금 7월 중간 보고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정승진 후보는 올 1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20만여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반면 올해 구선에 도전하는 스타비스키 의원은 같은 기간 총 모금액이 10만여 달러로 정 후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자금 모금에 총력을 쏟아왔습니다. 지난 2014년 예비선거에도 출마했던 정 후보는 당시 막판 자금 부족으로 판세 뒤집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보유자금 면에서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정 후보보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선거 홍보 비용 등으로 6만여 달러를 지출하고 현재 총 13만 6천여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 홍보에 집중하지 않아 4만 8천여 달러만 사용했고 지난해 하반기 때 모금된 후원금을 합치면 현재 15만 5천여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정 후보 한인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송정훈 공동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펠팍의 인허가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 씨가 5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뇨와 신장 이식 수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연방 뉴욕지법은 18일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정생 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고 씨에게 8개월간 가택연금 명령과 함께 5만 달러의 벌금형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펠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 건물에서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한인 A씨와 만나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고 씨는 펠팍타운 관계자에게 허가증을 받아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A씨에게 받아 펠팍타운 관계자에게 제공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고 씨가 최대 5년 실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뇨를 앓고 있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점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해 실형 대신 보호관찰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 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한인사회에서는 펠팍 인허가 관련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용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기소 사태가 이어질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올해부터 식당과 카페의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의회는 지난 3월 원래 회의에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영업 신청 허가를 받은 업소는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카페 베네와 카페 시루 등 단 2곳뿐입니다. 타운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5개 영업이 가능한지도 몰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개 영업을 원할 경우 타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수수료는 $250이고 허가를 받으면 오는 10월 20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나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YOB나 주류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도 허용됩니다. 다만 담배나 전자담배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5개 영업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가 뉴저지학교의 공식 급식업체와 한식 조리 교육에 합의했습니다. 펠팍 등 일부 뉴저지 공립학교에서는 빠르면 올 가을부터 한식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뉴저지 학교 공식 급식업체 폼토니안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 한식 세계화 추진위는 올 가을부터 정기적으로 폼토니안 조리사들에게 한식 조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토니안 조리사들이 한식 요리 교육을 받고 나게 되면 한식 급식을 원하는 학군별로 한식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가을부터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팰리세이즈 팍, 포트리 등 일부 학군에는 한식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이날 회동에는 펠팍타운의 이종철 부시장과 크리스정 타운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해 펠팍 학군에 한식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공립학교에 한식 급식 제공이 완전히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제공과 급식 단가, 메뉴 개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는 22일 퀸즈 플러싱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이어진 폭염이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일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9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뜨거운 열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폭염은 다음 주에도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외출은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